대한민국 서울 피아노 연습실에서 정신이 혼미한 이스라엘 여성 피아니스트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서서 손가락이 얼어붙어 한음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빌어먹을 대한민국 말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끝마다 한국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며 소리칩니다. 무엇이 그녀를 임원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만들었고 왜 그런 원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녀의 사연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 레비라고 합니다. LA는 언제나 제 안식처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중심으로 액자 악보로 둘러싸인 아파트에 앉아있으면 도시의 소란스러운 소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램프의 은은한 불빛만이 저에게 유일한 빛이었고 저는 피아노 건반을 칠 때 늘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제 음악은 다르게 느껴졌고 공허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란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은 어머니가 매일 밤 저에게 불러주던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자장가 멜로디는 저의 일부가 되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어요. 전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밝은 색채와 음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하고 침묵으로 가득 찼죠. 아버지는 외로우셨는지 저를 위한다고 하시고는 1년 만에 재혼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셨죠. 그리고는 LA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와의 삶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새어머니는 엄격했고 훈육에 대한 신념이 강해 한때 열정적이었던 제 피아노 연주를 기계적인 일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이면 제가 연습하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제가 빠르게 연주하는 음이 완벽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악의 본질인 감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료들이 진심 어린 연주로 박수와 찬사를 받는 동안 저는 기계적인 느낌의 연주만 할 수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이루지 못한 잠재력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별명이 로봇이었어요. 기계적이고 딱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저의 로봇 연주 스타일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서 저를 더욱더 힘든 위치까지 밀어넣었습니다. 계속해서 전 절망했고 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말았어요. 전 너무 힘들어서 꿈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친한 친구 제인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원의 기회이자 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서울에 열리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무대에서 저의 가장 깊은 불안과 마주해서 싸워야 했고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제가 연주하는 음악이 기계적인 음보다는 더 깊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사진, 오래된 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매일 차고 다니시던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펜던트를 들고 있으면 항상 추억이 떠오르고 음악은 단순한 연습 동작이 아니라 제가 가장 행복했던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던 시절로 연결되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인천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뻗어있고 네온 사인이 거리를 무수히 많은 색으로 물들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정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서 그런가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시차와 싸우고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면서 대회 장소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저는 종종 서울의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정시에 도착하는 전철, 나보다 먼저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버스 등 LA의 느긋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어플로 시간을 체크해보니 정확하더라고요. LA 외곽에 사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LA에서는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서울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하던 중 갑자기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여권과 돈,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의 펜던트가 들어있던 가방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공황장애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분증도
돈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도 없이 낯선 도시에 와 있었으니까요. 펜던트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저의 과거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간절히 되찾고 싶은 감정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는 낯선 얼굴들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삶을 변화시킬 누군가를 만나게 해줄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전 점점 너무 힘들어졌고 혼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부주의로 어딘가에 떨어뜨린 가방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신없이 발걸음을 되짚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보니 어떤 남자와 부딪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전 소매치기를 당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곤란한 상황을 알아차린 친절한 중년의 남성이 지역 경찰서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과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차갑고 무미건조한 환경은 제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자 따뜻하고 이해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때가 지연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큰 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처음에는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지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제가 절실히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 친절과 그 말이 저의 눈물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 씨는 저에게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여행객과 타지에 있는 경찰관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저의 마음에서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CCTV 영상을 살펴보고 도둑이 제 물건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심지어 전당포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수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낀 지연 씨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사 중간중간 좁은 골목에 숨어있는 고풍스러운 찻집에 데려가거나 북적거리는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소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오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지연 씨를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남자로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 사람으로요. 지연 씨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혼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고 그는 극복해서 멋진 경찰관이 될 수 있었던 거겠지요.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도난당한 펜던트를 잃어버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추억. 그 상실감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가방을 잘 간수할 걸. 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고 꼭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지연 씨가 곁에 있으니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고 다시 한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제 펜던트를 찾기 위한 지연의 헌신은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그의 결단력에 계속 놀랐습니다. 근무가 아닌 날에도 저와 아침 만나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단서가 있으면 따라다니며 탐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문화와 풍부한 역사,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있는 서울이 서서히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부터 북적이는 시장까지 지연 씨가 데려다준 장소들은 그의 눈을 통해 서울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재발견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피곤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지연 씨는 저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는 풍경은 지난 며칠 동안의 혼란스러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에 기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 경찰관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음악에 대한 열정, 피아노를 연주할 때 느꼈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화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연 씨와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유대감을 느낀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점상에게 제 펜던트와 똑같은 펜던트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머니의 펜던트가 있었고 조금은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긴 추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펜던트를 건네주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난날의 무게, 상실의 아픔,
다시 펜던트를 찾았다는 기쁨이 모두 그 순간이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편안함과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 물어보니 바로 CCTV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범인이 펜던트만 버리고 간 거를 노점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CCTV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걸 찾아낸 지연 씨와 한국 경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이라면 찾기는커녕 이미 포기했을 건데요. 한국과 CCTV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펜던트를 되찾은 후 곧 있을 피아노 콩쿠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인 지연 씨는 연습 시간마다 함께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과 지연 씨와의 끈끈한 유대감 덕분에 공허하게 느껴지던 음악의 깊이가 생겼습니다. 대회 당일이 되어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이 연주가 심사위원이나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연 씨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춤을 추는 것처럼 제 모든 감정을 음악에 쏟아부었고 그 음악은 대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고 사랑에 빠진 도시와 지연 씨와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는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지연 씨와 나는 손을 맞잡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와 그 속에 담긴 멜로디를 마주할 준비를 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대회의 끝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박수, 칭찬, 비평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제 안에서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기계적이었던 저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감정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대부분은 지연 씨와 함께 나눈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 씨와 저는 서울의 더 많은 곳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늦은 밤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는 것부터 매콤한 한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겐 모험이자 추억이었죠.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서울은 두 문화, 두 역사, 두 영혼이 어우러진 우리의 관계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장엄한 건축물과 고즈넉한 정원, 풍부한 역사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연못가에 서 있을 때 지연 씨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빛이 저를 찾았습니다. 랩이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지난 몇 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모든 순간, 모든 웃음, 모든 도전이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 나는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순간과 추억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의 감동스러운 고백을 듣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포용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소식은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모두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서로 다른 두 영혼을 하나로 인연을 듣고 싶어 했죠. 지연 씨는 우리의 모험담을 들려주었고 저는 즉흥 피아노 연주를 통해 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지연 씨와 저는 함께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곳, 꿈, 포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대화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지연 씨의 행정 능력과 저의 음악적 재능을 결합해 서울의 음악 아카데미를 열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의 기술뿐 아니라 음악의 영혼과 감성을 배울 수 있는 곳 말이죠. 비전이 명확해지자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고풍스러운 건물을 발견했고 약간의 개조만 거치면 우리 아카데미에 딱 맞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강의실을 마련하고 우리만의 아카데미를 알리는 등 준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해야 할 게 많지만 전 지연 씨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개개인의 선율이 조화로운 교향곡으로 아름답게 합쳐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러브스토리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레비 씨와 지연 씨 같이 행복하게 100년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